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버릇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날씨가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뜨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날씨는 그다지 바람도 안 불고, 나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봄벌에 대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 제 영상을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 양봉장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봉장이 어떤 데가 좋은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양봉장, 좋은 양봉장 한 9가지 정도 제가 좀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자, 일단 집을 짓더라도 좋은 데 져야 되고 조상묘를 쓰더라도 명당 자리에다가 쓰게 되면 후손이 잘 됩니다. 그쵸? 그거는 제가 풍수지리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조상묘를 좋은데 명당 자리에 쓰게 되면 자식이 왕이 돼버려. 왕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벌통도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놔두게 되면, 많이 이제 양봉을 하는데 상당히 좀 이로운 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양봉을 이제 벌통을 놔둘 벌터, 이제 한국말로는 벌터라고 하고, 이제 한문 용어로는 이제 양봉장,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자, 저는 그냥 양봉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9가지 정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놨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이 말을 듣고 내 양봉장은 과연 지금 내 벌이 있다면은 내 양봉장은 과연 몇 점짜리 양봉장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정답에 가깝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니 해도 밀원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밀원수라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다든가, 아카시아 나무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아가 진 다음에 야생화가 또 많고, 야생화가 진 다음에 또 밤나무가 굉장히 많다. 밤나무도 이제 계량종 밤나무보다는 쥐밤나무 있죠. 쥐밤나무, 이제 산 밤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밤나무들이 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나무가 많은지, 요런 이제 계절별로, 그 다음에 이제 밤나무가 진 다음에는 헛개나 옷꿀 같은 게 또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여름 정도가 되면 주위에 크로바 같은 게 많아가지고 크로바 꿀도 좀 간식거리로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게 진 다음에는 또 가을 밀원이 또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가을 밀원이 받쳐주게 되면 월동 사양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아도 이제 월동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설탕물보다는 자연 꿀을 먹기 때문에 면역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월동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자, 아무튼 밀원수가 가장 중요하다. 봄에는 이제 유채 같은 거, 이렇게 봄꽃 같은 게 좀 많이 핀다든가, 요런 데라면 두말라이 없이 좋은 장소가 아니냐. 일단 맹지든 어찌됐건 간에 벌터가 음달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밀원수가 많게 되면은 이제 좀 굉장히 좀 꿀을 많이 따갖고 수익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벌들도 이제 양질의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고, 요런 아주 다양한 면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이제 맹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제 차가 들어가는데 앞에 고속도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차가 쌩쌩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버스나 이런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벌들이 많이 깔려 죽고 부딪혀 죽고 뭐 이렇게 쓰러져 죽고 자빠져 죽고 이렇게 죽는 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맹지가 아니고 차가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이제 큰 도로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뭐 최소한 1km 이상, 뭐 500m 이상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북서쪽이 좀 막히고 남서쪽이 트인 방향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상 이제 겨울에 이제 북서풍이 많이 불죠. 북쪽에서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북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황사바람 같은 게 막 날라오죠.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날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북서쪽이 좀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런 곳이 양지 바른 곳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벌통 방향은 이제 대개들 이제 남서쪽으로 많이 둡니다. 남서쪽으로 둬야지 이제 벌들은 마지막 해를 보는 것을 최고로 좋은 장소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떨어지는 해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벌들이 낙봉이 덜합니다. 낙봉이 덜하고 이제 마지막 벌까지 벌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벌통 방향은 항상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봉장 여건상 이제 그게 안 맞는 것이지 이제 좋은 봉장은 벌통 방향이 남서쪽을 향하는 남서쪽이 뻥 뚫어져 있고 그쪽 방향을 이제 소문 방향이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벌통 방향은 동쪽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북쪽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봉장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남서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위에 시냇물이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시냇물 정도가 좋습니다. 실개울이라든가 시냇물. 그러니까 뭐 큰 강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저수지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큰 저수지가 있게 되면 벌들이 이제 이렇게 저수지가 있죠. 이제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벌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저수지를 넘어 이쪽에 밀원수가 있게 되면 먹이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 와야 되죠. 큰 저수지나 강을 오다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빠져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제 실개울 정도가 있는 것이 좋지 큰 저수지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개울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벌들이 이렇게 물 빨아먹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갖고 빨아먹기가 좋은데 만약에 이제 저수지가 되면 저수지가 출렁출렁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죽는 벌들도 있고 아무튼 큰 저수지가 있는 것은 큰 강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봉장이 이 평지인 게 좋습니다. 평지이고 이제 배수가 잘 되는 곳, 배수가 잘 되고 이제 맞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평지가 아니게 되면 이 경사가 져버리게 되면 일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일하기가 불편하고 이제 뭐를 이제 소비를 날르든 뭘 날르든 간에 이렇게 나르기가 이제 굉장히 좀 움직이기가 힘들고 일하기가 불편하고 이제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2배, 3배
혹은 1.5배, 1.2배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이렇게 그 물이 막 줄줄 흘러가지고 좀 안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봉장은 그 평지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주위 옆에를 이렇게 좀 그 배수로를 좀 잘 이렇게 그 파가지고 이 봉장 내에 이제 물이 고여 있지 않게끔 배수를 좀 잘 해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배수가 이제 안 되게 되면 이제 질벅질벅 하겠죠. 질벅질벅 하게 되면 이 벌통 내에도 이제 습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종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배수가 잘 되는 것이 또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번째로는 이 동네랑 좀 떨어져야 돼요. 뭐 이렇게 그 마을이 있죠.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을하고 최소한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을과 가까이 있게 되면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벌에 쏘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병원에 가라고 그러면 병원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벌에 쏘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말지만 그 일반인들은 또 벌에 쏘여갖고 벌을 타는 사람들은 또 심하게 또 두드러기가 생기고 뭐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뭐 꿀벌에 쏘여갖고 사망한 사람은 제가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쏘이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꿀벌한테 한 500방을 쏘였다. 이렇게 되면 벌 타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하고는 떨어져 있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좋은 것이 뭐 이 벌들이 똥을 싸죠. 똥을 싸게 되면 이제 그 자가용이나 아니면 빨래 뭐 이런 데다가 똥을 많이 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양봉으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한 집이 그 근처에 세 채가 있었어요. 한 100m도 안 됐는데 한 세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빨래를 널을 수가 없다. 아유 뭐 똥을 이렇게 많이 싼다는 둥. 아유 벌 쏘일까봐 외출을 못 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꿀을 한 명씩 드렸어요. 꿀을 한 명씩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꿀 먹은 벙어리가 돼버려. 진짜예요. 꿀을 한 명씩 주면은 아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벌이똥 쌀 수도 있지 뭐. 아이 괜찮아요. 벌에 쏘이면 보약이지 뭐.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제 우리 편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애초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이제 그런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 그 양봉장을 이제 선정을 할 때 그 기존 토백이라 그러죠. 기존 토백이가 양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뭐 한 30통 정도씩 이제 양봉을 하고 있다. 뭐 100통이든 30통이든 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또 한다. 요거는 이제 분란의 조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 동네 밀원이 다 내 거야. 근데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눠 먹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나는 여기 토백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 우리 뭐 삼촌이 심고 저기는 우리 뭐 아버지가 심고 우리 다 동네 사람들이 이거 다 심어놨는데 저 사람 생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양봉을 한다고? 그럼 이제 심한 경우에는 주먹 다짐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뭐 저처럼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사람은 뭐 한번 해보지. 한번 멱살 잡고 한번 싸워보든가 뭔가 어떻게 뭐 쇼부를 보겠지만 좀 그런 피지컬 쪽에서 좀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등발이 좋고 뭐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토백이는 못 이깁니다. 토백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토백이는 일단 50%를 먹고 들어가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토백이랑 싸우는 것은 거의 승률이 거의 적다. 승률이 거의 없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양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은 예의상도 또 그건 아니죠. 예의상 안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주위에 이제 축사나 그 다음에 과수원, 태양광, 고압 철탑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축사가 만약에 주위에 있게 되면 이 배설물이죠. 배설물이 이렇게 나오는 짚을 깔아주죠. 짚이나 왕겨 같은 걸 깔아주잖아요. 이제 깔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똥을 쌉니다. 똥하고 오줌을 싸죠. 그럼 이걸 긁어내죠. 긁어내갖고 옆에다 이렇게 치우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설물이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염분이 찝찝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벌들이 찝찝한 소금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요. 거길 가고 그걸 빨아 먹어갖고 찝찝한 염분을 가지고 오려고 거길 갑니다. 가는데 얘네들이 이 축사에서 이 퇴비를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벌레 같은 게 엄청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칩니다. 여기다 농약을 막 쳐요. 농약이든 아무튼 소독약을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여기다 퇴비에다가. 그렇게 되면 벌들이 날아갔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소실되는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온다 하더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오염 폐수죠. 한마디로 오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가 근처에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과수원 제 주위에는 과수원이 없습니다. 과수원이 없고 바로 요 옆에가 이제 댐이 있어요. 댐이 있기 때문에 축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축사도 없고 이제 과수원이 요 앞에 있긴 한데 배나무 한 10개, 그 다음에 사과나무 10개, 감나무 10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고, 이제 주위에 과수원이 있게 되면 이 과수원에다가 약을 엄청나게 많이 칩니다, 진짜. 그래갖고 과수농가 이제 사장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일반 모기나 이런 해충들은 다 죽지만 벌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런 약이 어딨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해충은 죽는데 벌은 안 죽는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좀 덜하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제 치거나 아니면 해가 일몰 후에 이렇게 좀 쳐주기를 부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만 만나면은, 나 이번에 해 다 진 다음에 약 쳤네. 이러면서 저번에 해 뜨기 전에 약 다 쳤네. 이렇게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꿀도 한 병씩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또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따서 표고버섯하고 또 따서 줘요. 이렇게 서로 이제 바꿔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벌이 가서 거기서 수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꿀도 한 병씩 주면 거기서 이제 사과, 배, 표고버섯 해갖고 한 보따리 싸갖고 또 주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항상 보면 인사도 잘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 있는데, 이 태양광 같은 것이 이제 주위에 최소한 1km 이내에 없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500m는 안 돼요. 500m도 타격이 있습니다.
1km 이내에 태양광이 없어야 한다. 요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이 태양광이 있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했어요. 박사님들이 이 저기 그 미국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야. 그분이 박사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헬리코박터 박사님인가 아무튼 헬리코박터 균인가 아무튼 그런 저명하신 그 권위 있는 그 박사님이 그 조사를 했는데 태양광이 주위에 있게 되면 벌이 들어오는 그 귀소하는 벌들이 일반 벌통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100m 근방에 이제 그 태양광이 있는데 이제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이제 귀소하는 벌들이 한 30% 정도 적었다. 요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태양광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피해야 된다. 주위에 한두 가구 정도 이렇게 태양광 달아놓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크게 기업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 태양광 판넬 그거 100개씩 이렇게 해놓고 50개씩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주위에 1km 이내에 없어야 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압 철탑. 요런 것도 이제 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고압 철탑은 엄청나게 많이 피해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8번째 같은데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조용한 곳. 이제 시끄럽고 주위에서 쾅쾅쾅쾅쾅 소리 나고 이렇게 소음이 많고 이런 거보다 조용한 곳. 주위에 차가 다니고 옆에 기차가 다녀갖고 덜컹덜컹덜컹 이렇게 되거나 이런 그런 소음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가로등 같은 것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로등 같은 게 있게 되면 벌들이 이제 낮인 줄 알고 이제 불빛만 보면 환장을 해요. 그래갖고 가로등 이제 일반 모기들 이런 거 보면 가로등에 시커멓게 이렇게 죽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가로등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춤을 추는 건지 아무튼 그러는 곤충들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봉장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면은 밤에 이제 벌들이 나가가지고 가로등을 이제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가 이제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밀원수보다 벌통이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이 벌통이 너무 꼭대기에 있으면 안 돼요. 산 꼭대기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 1950m인가요? 그런데 한라산 꼭대기에다 정상에다 딱 놔둬봐 이거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살기는 살겠죠. 밑에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물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무거운 몸을 가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더 편하겠죠. 탄력이 붙어갖고 더 빨리 내려갈 겁니다. 그죠? 벌통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통을 이제 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밀원수로가 이제 밑에는 잘 안 가요.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잘 안 가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먹이를 물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올라가는 빈몸으로 올라갔다가 먹이를 물고 내려오기 편하니까 이제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먹이가 없으면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봉장이 너무 산 꼭대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 냉기도 심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산 위에 있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좀 민원수가 이제 민원수 좀 이게 뭐 산을 이제 1분 응선, 2분 응선, 3분 응선, 4분 응선 이렇게 쭉 나눈다면 이게 산이고 이제 쭉 나눈다면 한 2분 응선 정도, 2분 응선이나 3분 응선 정도가 가장 뭐 그 2, 3분 응선이 가장 그 적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그 악산, 뭐 강원도산이라 그래. 강원도산이 되게 보면 제가 이제 강원도 사람이지만 이제 강원도산이 되게 악산이에요. 그래갖고 산이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제 돌 바우만 많은 거예요. 이제 바우들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보다 산이 좀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몽톡한 거, 요런 산이 주위에 있고 그 침엽수보다는 화렵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화렵수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도토리 화분도 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그 야생화 꽃 같은 것, 야생화들이 많이 이제 서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근데 이제 침엽수가 있게 되면 뭐 그 편백나무 같은 거, 편백나무나 뭐 잣나무, 소나무 이런 거 보면 밑에 그 짜잔한 그 생물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그 별로 없어요. 깨끗해, 그냥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그 침엽수가 많게 되면 밀원수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이 어지간하면 이제 좀 침엽수가 많고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몽톡한 산, 요런 산이 한 뭐 대개 뭐 한 해발 한 300m 정도 요 정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꽃이 펴도 이 1분 응선부터 이제 그 10분 응선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밑에서 쫙 펴서 올라갑니다. 이게 쫙 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같은 뭐 아카시아 뿔을 딴다라도 뭐 남들은 일주일밖에 안 펴 있지만 뭐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피기 때문에 또 나무가 이제 굵은 거는 좀 늦게 피고 나무가 조그만 거는 빨리 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는 다른 뭐 밀원수 그 개화 시기가 길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많이 이제 좀 많이 딸 수 있다. 채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제가 이제 말한 9가지도 넘는 것 같은데 9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그 봉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봉장에다가 이제 벌을 놓는다면 내 자식이 왕이 돼버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아무튼 왕이 돼버린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이런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진짜 몇 안 되죠. 우리나라에 몇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자리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그 양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엊그저께 여기에 본벌통인데 한 번 더 이제 뭐 화분떡은 얼마나 먹었는지 아니면은 엊그저께 봉지사양 하나 놓쳤죠. 봉지사양은 다 먹었는지 잠깐 그 위에서만 이렇게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쏙 들어간 거 보니까 봉지사양을 다 먹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제 봉지사양은 다 먹었고 이제 그 벌들이 뭐 요것도 이제 요만큼 있었는데 화분떡도 어느 정도 다 먹었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요 화분떡을 이제 좀 보충해주고 한 3, 4일 있다가 화분떡 좀 보충해주고 먹이 유물을 좀 가리장을 봐가지고 가리장에 먹이가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추가 이 먹이는 자극 사양은 안 해줘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 그 먹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봉지 사양을 하나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벌을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이 자리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그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리를 구한다면 그만큼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구한다면 자식이 왕이 된다. 거기가 명당 자리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자리가 이 9가지의 충족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처음 이제 양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있겠지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뭐 연락을 하셔갖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댓글로 다루셔갖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뭐 언제든지 제가 이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